안녕하세요. 샵마스터입니다. 기초 강의 1강과 2강은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 기초 강의 제3강을 시작할 텐데요. 이제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문서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걸 한번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켜시면 제일 먼저 그 크리에이트 뉴하고 오픈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이런 사진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능들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많이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그 파일을 오픈하실 때는 여기 오픈을 누르시고, 자,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채널 아트로 쓰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불러올 때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아까 오픈을 눌러서 그 자기 문서에 있는 사진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렸던 단축키는 컨트롤 O를 눌러서 이런 사진도 불러올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우리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홈 화면에서 오픈을 눌러서 사진을 불러오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축키를 사용하여 컨트롤 O를 눌러서 그리고 새 사진을 불러오기.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같은 방법이긴 한데 메뉴바에서 파일을 누르고 오픈을 누르면 포토샵 CC 2020 기초강좌 1 화면을 불러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파일 오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 방법을 배웠네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문서든지 쉽게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엄마들이니까 가장 많이 쓰는 A4 용지 한번 불러볼게요. 자, A4 용지가 켜졌네요. 여기에 그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까지 했으니까 사진을 하나 붙여볼까요? 컨트롤 O를 눌러서, 자, 이 사진은 세로로 긴데 제가 선택한 사진은 가로로 길어요. 전체 영역을 선택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컨트롤과 A를 눌러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옆에다가 붙여줘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근데 A4 용지 사이즈가 제가 불러온 사진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들어가서 붙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이 사진을 쉬프트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시면 사이즈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도 약간 이렇게 확대를 더 해볼게요. 사진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보이는 계단 현상 보이세요? 그래서 사진을 다운받을 때는 좀 제일 큰 사이즈로 받아서 적게 쓰시는 건 상관없지만 사진을 작은 사진을 불러와서 크게 쓰시게 되면 이런 계단 현상 때문에 웹상에서 볼 때도 실제로 별로 시각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진은 이렇게 불러와서 붙여넣기를 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컨트롤 알트 Z를 누르시거나 ESC를 누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사진이 이렇게 불러온 게 보이시죠? 보이세요? 지금 A4 용지가 선택됐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여기 가운데 핑크색 줄이 보이죠? 이거는 이 A4 용지 안에 이 사진이 정 가운데 붙었다는 건데, 그거는 여기 뷰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뷰에 쇼에 보시면 스마트 가이드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이걸 꺼볼게요. 자, 제가 이걸 움직여도 아무런 핑크색 선 표시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뷰에서 여기 쇼를 누르고 스마트 가이드를 다시 누르게 되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 사진의 중앙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이 스마트 가이드 선 표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갖다 놓을 때는 이런 스마트 가이드가 있으니까 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이즈를 좀 배워볼게요. 어차피 그 파일을 하나 연 김에. 자, 여기로 갈게요. 먼저 이 사이즈를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1280 곱하기 720짜리 사진이에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가로가 1280이고 세로는 720 픽셀이네요. 72 픽셀의 레졸루션으로 만들어진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1280보다 더 작게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과 알트와 I를 눌러서 이미지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여기를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바꿔볼게요. 1000으로 바꿔볼게요. 지금은 이게 눌러져 있지 않아서 100으로 되겠네요. 1000으로 해보면 사진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1000 곱하기 720 사이즈가 되는데 다시 원래 사진은 1280이었죠.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라인이 생긴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1000 곱하기 563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OK를 한번 눌러볼까요?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줄었는데 여기 보시면 가로가 1000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세로는 563 픽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왜 사진의 사이즈를 줄여야 하냐면 가끔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진을 내거나 아니면 문서를 보내야 될 때 혹은 그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사진을 게시할 때 거기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진의 사이즈는 크기가 가로가 뭐 1000픽셀, 세로는 9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쓰고 싶은데 그 규격에 맞게 줄여야 될 때 우리는 사진을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써볼 수 있죠.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서 가장 기본 기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맨 위에 자기 채널을 표시할 때 채널 아트의 사이즈를 유튜브가 얼마라고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유튜브 채널 아트 사이즈. 유튜브 채널 아트 사이즈를 구글에서 검색했더니 이렇게 2560에 1440 픽셀 이미지를 하나로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았는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웹상에서 어떤 파일을 올려야 될 때 꼭 이미지 규격에 맞게 그거보다 좀 넘어가거나 너무 작게 했을 때 화면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등에서 그 사진의 사이즈를 규격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날이 분명히 와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것을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포토샵의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포토샵의 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포토샵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기능과 저 기능을 합쳐서 더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만이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다가 엄마와 딸아이가 바다를 걷고 있는 사진과 갈매기를 사진을 선택해서 이 화면에 붙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눕기를 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눕기 따는 건 어느 선택한 사진에서 퀵 셀렉션 툴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오른쪽 네모 가로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자, 적은 쪽으로 갈 때는 사이즈를 좀 줄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I까지. 그리고 Alt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이 잘못된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지워 줄게요.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Alt를 누른 채로 하시게 되면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되고요. 조금 더 줄이고, 여기도 Alt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도 Alt를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키우실 때는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위로 드래그 하시면 사이즈가 커지고요. 아이의 신발 이쪽은 선택을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이의 옷도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줄이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빼고 싶은 부분은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해주시면, 클릭이나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 사진은 화소가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 현상이 많이 보이는 사진들은 얼마 많이 확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마이너스는 Alt를 누른 채로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선택이 된 것 같고, 화면 사이즈를 좀 줄여서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사진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커지죠. 저는 이 부분을 빼고 싶으니까 브러쉬 사이즈는 줄어들어 있고요. Alt를 누른 채로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 뺄게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움직이고 싶은 곳으로 드래그가 돼요. Alt를 눌러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그리고 이쪽에 선택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브러쉬 사이즈 약간 키워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엄마도 선택이 됐네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메인 레이어에 컨트롤 V를 눌러요. 자, 아이랑 엄마가 메인 레이어에 붙었어요. 이 사진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에 셀로판지로 엄마랑 딸아이의 사진을 이렇게 한 장 더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엔 자, 갈매기를 선택해 볼게요. 역시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좁은 곳은 브러쉬 사이즈가 좀 작아져야 선택하기가 쉽겠죠. 특히 이렇게 하늘 배경과 그 갈매기의 색상이 비슷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 복사했고요. 선택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복사할 때는 여기를 누르시면 이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되니까 Shift를 누르신 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돼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얘가 선택이 잘 안 됐죠. 이렇게 선택을 추가했어요. 여기도 선택이 잘 안 됐네요. 그래서 눕기를 딸 때는 좀 정교하게 따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는 기초니까 이 정도만. 브러쉬가 이렇게 커져 있을 때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플러스에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는데 사이즈를 좀 줄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같이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사이즈를 좀 줄이시고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 부분의 하늘 색상이 따지죠. 자, 그럼 선택 영역이 선택이 됐으니까 컨트롤 C를 눌러서 다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 볼게요. 자, 무브 툴로 움직이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사이즈를 해볼게요.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고,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새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스트로크라고 나와요. 여기에 한 20픽셀 정도, 그리고 바다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검정색으로 할까? 잘 보이게. 검정색으로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선이 하나가 그려져요.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지금 해제를 했고요. 그런데 이 갈매기가 선택 영역에 가려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 검정색 이 선이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이거거든요. 얘를 누르시고 그 이레이저 툴 이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조금 키우고요. 이렇게 끊어 줍시다. 자, 어때요? 자, 지금 우리는 사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아이랑 엄마랑 걸어가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사진처럼 스트로크를 넣어놨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브러쉬가 약간 둥근 브러쉬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레이저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선택 영역을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더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잘라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때요? 포토샵 지금 뭐 하나 뚝딱 완성했네요. 자, 여러분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각형 틀을 만들고, 그리고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 숙제. 자, 정렬 한번 해볼까요? 글자 레이어랑 백그라운드 레이 두 개만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 두 개가 설정이 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눌러서 가운데로 보낼게요. 자, 첫 번째 숙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픽사베이에서 가지고 온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하는 게 첫 번째 숙제예요. 어렵지 않았죠? 스트로크를 만든 다음에 선택된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스트로크 위에다가 올린 상태에서 여기를 지워 주셔야 돼요. 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아까 불러오기 했던 갈매기 사진을 가지고 캔버스의 크기를 자르기랑 캔버스의 크기를 조정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게요. 카드 뉴스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여 만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개념 뉴스 보도의 형태입니다. 카드 뉴스는 블로그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미지에 그리고 스트로크나 타이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글자가 훨씬 더 부각이 되죠. 그런데 뒤쪽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시각화되어서 제일 잘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글씨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카드 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선택 영역을 사각으로 선택을 합니다. 아까처럼 그 스트로크를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한 몇 픽셀로 할까요? 검정색으로 30픽셀, 조금 두껍게. 자, 그리고 검정색으로 글을 쓸게요. 여러분들 다른 색깔로 숙제하실 때 다른 색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갈매기가 살고 싶은 바다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약간 그 바다를 깨끗이 하자 뭐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겠죠? 요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도 잘 하실 수 있겠죠? 카드 뉴스 만들기.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갈매기 사진을 가지고 잘라서 이미지의 그 메뉴바에서 캔버스 사이즈로 들어가면 여기에 캔버스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900이었으니까 1800으로 바꿉시다. 1800에 600으로 바꿀게요. 세로 사이즈는 똑같이. 오케이. 그런데 양쪽으로 늘어났죠. 다시 컨트롤 Z를 눌렀어요. 지금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로 가셔서 900이었으니까 180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느 쪽을 늘릴 건지, 저는 오른쪽에 생성이 되게 하고 싶어요. 캔버스 사이즈를.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 900이었는데 1800으로 더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심점이고, 이렇게 하면 왼쪽이 늘어나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늘어나요. 저는 오른쪽을 더 늘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세로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가로 사이즈만 2배로 키웠어요.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캔버스의 사이즈가 바뀐 거예요. 캔버스의 사이즈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캔버스 사이즈에서 1800으로 바꿨고요. 제가 그리고 이쪽을 눌러서 오른쪽이 더 커지도록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색깔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라고 나왔어요. 파란색, 이렇게 하늘색, 혹은 컬러 피커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색상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OK. 자, 파란색 하늘의 이 색상을 선택을 해서 그거랑 똑같은 색깔이 여기에 선택이 된 거예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시고요. 카드 뉴스는 보통 렉탱귤러 이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트로크를 넣어 주시고요. 아까 30픽셀, 오케이. 30픽셀, 그리고 갈매기가 살고 싶은 바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때요? 아까는 그 갈매기에다가 직접 스트로크를 작성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썼다면, 지금은 캔버스의 사이즈를 늘려서 거기에다가 색상을 입히고 그리고 스트로크를 넣고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강의 때도 2강의 때도 숙제 열심히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씩 발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숙제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3개까지, 카드 뉴스 2개랑 그리고 아까는 그 사진에서 이미지를 따서 합성하는 거 첫 번째 숙제였고요. 두 번째 숙제는 이미지 위에 카드 뉴스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 숙제는 이미지 말고 캔버스 사이즈를 추가해서 색상을 바꾸고 거기에 카드 뉴스를 만들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 개 다 하시고요. 좀 어렵다 그러면 두 개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저는 이거를 세 번째 숙제로. 너무 많이 숙제를 내주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컨트롤 0을 눌러서 조금 키워볼게요.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숙제, 세 번째 숙제. 모르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이나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샵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